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하는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지금 미리 역전의 용사들 이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뜨거운 얘기들 나눠주고 계신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님, 그리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네, 강미정 대국혁신당 대변인님, 정계한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리 전현희 의원님은 좀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우리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에 지금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전현희 의원님 여기 처음 아닌가 그러셨는데 아닙니다. 예, 우리 역전의 용사들도 지난번에 모셨었고요. 네. 앞으로 자주 오신다고 약속을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이제 그 바쁜 법사위에서 조금 더 큰 쓰임을 위해서 살짝 지금 어디 이제 가실 건데요. 쉬어가는 타임이라 저희가 많이 한번 모셔보도록 할 거고요. 강미정 대변인님 또 오늘 터뜨려 주실 얘기들이 많을까요? 아마 그 명태균 씨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네. 어떤 산단 관련된 내용들 중에 아까 우리 고발뉴스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 100배 정도 되는 산단 터질 일들이 와. 앞으로 있지 않을까. 반도체 관련. 어떻게 하셨지? 네, 반도체 관련. 아, 네, 예, 맞습니다. 역시. 네, 맞습니다. 우리 한번 그건 또 이제 특집 네. 삼아서 한번 터뜨리고 오늘 너무 터뜨릴 게 많아가지고요. 우리 그냥 강미정 의원님이래 죄송합니다. 대변인님은 얼굴이 소멸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조그매졌어요. 두 분 한번 같이 잡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드려요, 대표님. 슬프세요? 아니 뭐 이런 공격은 예상을 못하고 요즘에 우리 정기환 대표가 이 얼굴 공격을 되게 싫어해요. 얼굴 공격과 체격 공격을 사실 공격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인데 예. 고백. 뭐 취향이 특이하십니다. 네. 저 되게 네. 취향이 좀 특이해요. 제가 두 번 죽이고 있어요. 예. 두 번 죽이고 있으니까 빨리 방송 진행을 해서 우리 구독자 지금 무려 5천분 이상 들어오셨는데. 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펙스 지금 구독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번 더 보여줘야 합니다. 보통 돈줄을 내주자 뭐 구독자로 한번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는 구독자를 좀 늘려주시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서 한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객관적이고 정보력 많은 그런 방송으로 스펙스가 거듭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100만 명이 돼도 소용이 없대요. 이 방송이 이 채널이 유지가 되려면 1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꾸준히 많은 분들께서 신뢰를 가지고서 봐주셔야지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선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한 다음에 저희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또 다른 분들께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역전의 용사 왔을 때 네. 우리 정기한 대표님이 전현희 TV가 너무 불쌍하다. 좀 구독자 좀 늘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예. 그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하실 때가 38,000명이 예, 예. 왔습니다. 맞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스픽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현희 TV 구독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오늘 오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46,500명. 와, 그렇게 많이 그래서 늘었어요? 엄청나게 오. 많이 늘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부담 가지고 오늘 방송 마지막에 멘트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요즘 워낙 활약이 대단하셔가지고요. 아까도 우리 영상 보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로 좋은 국회의원 한 분 잘 뽑았다. 네. 그 지역구 주민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송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연하님께서 슈퍼챗 써주시면서 박정훈 대령님 무죄 축하합니다. 슈퍼챗 선물 스타트입니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연하님이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박정훈 대령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낮에 한 방송에서도 하셨지만 일단 박정훈 대령 관련된 속보 우선 얘기 잠깐 나누도록 하죠. 박정훈 대령은 이제 항명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위법하고 불법적인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결이어서 전 이번에 이 판결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경호처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 명령을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영장 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위법한 명령이고 불법적인 명령이다라는 걸 박정훈 대령의 판결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에 계신 다른 분들도 우리 얘기 못 듣겠다. 더 이상 우리를 위법죄로 만들지 마라. 범법죄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저는 이 박정훈 대령의 판결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마치 짠 듯이 네,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합이 잘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필연적으로 지금 시점에 그 고민하고 있는 당위와 조직의 윗선의 명령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 당장 또 내일 또는 모레 있을 경호처 직원들한테 정말 필요한 선언적인 판결이 아닌가. 맞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네, 정말 그 변호인단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요. 또 박정훈 대령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화답을 무죄를 해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네. 방송에서도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받은 이슈 뉴스를 많이 다루는데 유독 조용한 집단이 있어요. 내란의 힘이 한마디가 맞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란의 오늘 어떤 논평이 나갔냐면 네. 혹시 내란의 힘과 윤석열이 이번에도 지랄 발광을 하여서 그 누구도 그걸 논평이든 회견문이든 아무 입장 발표를 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네. 그 변호인 팀들은 지금 군사법원까지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항소를 조금 종용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할 것을. 지금 화면에 박정훈 대령 모습 보이고 김기현 변호사 모습 보이고 또 군 인권센터에 계신 분 또 오른쪽에 보이고 많은 분들 보이는데 역시 주인공의 얼굴이 아주 멋져 보이네요. 네. 제가 또 얼굴이 약하다니. 우리가 이제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뭐 인권 그리고 이제 정의, 공정, 상식 이런 가치가 훼손되었을 때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도 저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현실. 네. 야, 윤석열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회복력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건 자기도 아마 직을 걸고 했을 텐데 그랬죠. 이걸 맞아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 대한민국이 다시 제자리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 이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너무 이제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오늘 그 현장의 사진을 하나 제가 이제 저 사진이 좀 흐릿하긴 하지만 어머니하고 예, 어머니 있죠, 추미애 의원 있죠, 뒤에가 이제 박은정 의원입니다. 조국입니다. 저기 보이네요. 네. 추미애 장관을 제가 평소에 이렇게 봐왔지만 저분이 원래 눈물을 흘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장부 이미지가. 네네. 그런데도 눈물을 저렇게 이제 흘리고 있는 것이 아마 국민의 마음들이 다 저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박정훈은 개인 박정훈에서 이제 공적 인물 박정훈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군인이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본인에게 이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좀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깨가 좀 영상이 무거워졌어요. 네. 사실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울린 바로 그 문제의 포인트예요. 어머님인데 네. 우리가 어머님이 안중근 의사 어머님도 정말 훌륭하셨듯이 저런 어머니가 있어서 박정훈 대령 같은 분이 올바르게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었구나 느낄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는데 자식이 무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드디어 어머니가 돼서 안아주시는 모습인데 정말 저 영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울었거든요. 근데 남은 거는 이제 군 검찰이 항소하느냐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올바른 판결 내리면 납치를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란이 종결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뜯어보면은 결국은 그 해병대 사령관이랑 대령 싸움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판시한 거거든요. 네, 이거 그렇죠. 군대 규율로 보면은 상당히 내리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또 보면서 네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저도 오늘 페이스북에 사필 기전이다 기전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야말로 정의가 이긴 판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판결에 이제 항명죄였잖아요. 근데 네. 항명에서 박정훈 대령은 위에서 그런 이제 뭐 송치를 하지 말라, 뭐 송치를 해라, 뭐 이런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이제 윗선에 있던 뭐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그런 윗선의 명령을 박정훈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실질적인 명령이 없었다. 그래서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 이 판결에 이제 거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사실 소위 경로설, 대통령의 경로설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에 해병대 사령관도 말을 바꾸고 국방부 장관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뭐 대통령실 뭐 또 국방부 차관 안보실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는 책임 그들의 여러 가지 직권 남용이라든지 이 부당하게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조사하는 그런 박정훈 대령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했던 이 전체적인 음모 이것을 이제는 파헤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최혜병 국조가 정말 필요하고 특검이 네. 정말 필요하다. 예, 네. 저도 조금만 보태면 이제 그 윤석열의 경로설 배후에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죠. 이종호가 누구에게 그러면은 부탁을 했느냐 김건희설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게 이제 완전히 저렇게 이제 초대형 사건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가 끝에는 결국 나올 것이다. 어떤 사건에도 김건희가 연루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제로 저는 정조준하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제 JTBC에서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은 이율배반적이다. 지난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서로 모순적이다. 1심 판결 나오면 국민들은 미망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선고에는 아무 의문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는데요. 아마 오늘 판결로서 미망에 깨어나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박정훈 집안에 박정훈 대령 집안에 있는 임성근 같은 사람들은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박정훈 대령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또 오늘 정말 황당무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7명의 화이바와 뭐 공주님이라고 불리우는 김민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이분이 오늘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저는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요. 나중에 봐도 또 그때 봐도 좀 이분 좀 정상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분이 정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네. 요즘 정말 이상해졌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백골단 네. 그 무슨 청년단 저 뭐 2030 청년단이라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네. 사실 백골단이라는 이런 이제 명칭은 과거에 민주 그 투사들을 억압하던 현장에서 폭력으로 진압하던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나쁜 네. 그런 상징이잖아요. 근데 네. 그걸 자랑스럽게 백골단을 다시 이렇게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그 국회의원이 거기에 기자회견을 네. 했다는 것은 그렇죠. 지금 극우로 가고 있는 내란의 힘에 지금 현재 상황을 딱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분이 오늘 또 그 이제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네. 그 재미있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네, 주무셨거든요. 또 죽으셨어요? 잠자는 잠자는 본회의장에 공주님이네. 네 공주님. 자, 어쨌든 저분은 저기 지금 소통관 아닙니까 국회? 네 맞습니다. 네, 본회의장 국회 앞에 거는요? 네, 앞에 거는 본회의장이 아니고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는 모습인데 저거는 좀 더 자는 네, 모습이. 오늘 또 오늘 이제 저렇게 본회의장에서 자는데 오늘은 이불 안 네. 벌리고 주무시네. 그렇죠. 이게 흐름을 알아야 저 잠의 어떤 그 폭력성이랄까요? 또 뜬금없는. 있어요, 저기? 네, 그냥 잠이 아니니까 네. 좀 오늘 대단히 바쁜 상황이에요. 김민전 의원 입장에서는. 근데 그 회의와 회의 막간에 이제 얘들이 누구냐면 반공 청년단이라는 이름의 친구들인데 요 산하에 이제 백골단을 만든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이 얘들이 정확하게 어떤 친구들인지 몰랐던 거야. 그냥 자기가 그 전목사 집회 근처에 갔다가 이 젊은 이 30대 우파 애들이 네. 있네.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장소를 빌려준 거예요. 근데 저거를 해주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 그 우파 내에서도
저 백골단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이 국면에 사실상 내란을 조장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경찰이 집행하러 오면 우리가 몸으로 맞서서 붙겠다. 그리고 그 결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선일보에 무리하게 체포하면 내전으로 간다고. 이게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대단히 위험한 아이들인데 네. 쟤들을 소개함으로써 사실상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태극기 우파 내에서도 김민전 때문에 사실상 그 둘이 갈리면서 네. 엄청나게 논란이 막 생긴 거야. 맞습니다. 그래- 신남성연대에서도 그렇죠. 백골단 결성 반대한다. 자책골 지금 했다. 뭐 이런 얘기 난리가 난 나왔습니다. 거야. 네. 자기는 뭔가 한 건 하려고 했는데 그 난리가 난 와중에 자기는 자고 있는 거야. 낡은 나 아직 자고 있어요. 고단하셨을 얼마나- 것 같아요. 고단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아서 정광훈 집회에서 김민전 의원이 그렇게 호응이 좋대요. 에?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김민전 의원이. 그리고 비례 후보들 중에도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더불어서 공천 헌금을 김건희 여사 쪽으로 건넨 게 아니냐라는 의혹 받는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혹시 저렇게 열심히 자기 영혼을 팔아가면서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 근거가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희들끼리는 백골공주와 일곱 하이바라는 얘기를 백골공주. 했습니다. 하이바. 일곱 네, 하이바. 머리에 네. 화이바 지금 쓰고 있는데 반공청년단 이른바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반공청년단은 오늘 오후 1시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최근 민노총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다. 저희 지도부는 공식 명칭은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했고 기자회견은 김 의원이 한 것으로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 우리 다 알아요. 예전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은 시위군 중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구성된 사법경찰관 별칭이었고 그때 얼마나 우리가 저분들한테 체류탄 맞고 우리 그때 다 대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저때 체류탄 맞고 막 폭력으로 우리 막 몽둥이 맞고 이랬었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을 지금 지향하면서 반공청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뭐 하는 짓인지 저걸 왜 김민전 의원은 아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했는지 정말 솔직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 이제 자 저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국힘이 어떻게 할 거냐. 뭐 김민전은 뭐 사회적 집단이 아니고 뭐 의원 제명을 당할 각오하고로도 이제 정책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이제 상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력을 직접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내란으로 규정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할 거냐. 두 번째 미국에 있는 KKK단, 네. 독일의 나치 이런 이제 사람들처럼 스스로 자경단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북청년단 이런 게 막 과거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정말로 테러리스트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김정일이라는 인물이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경계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김민정이 손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제 동향으로 보면 엄청난 비판을 받기 때문에 결국 물러설 것 같은데 정광훈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거구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을 정말로 몰고 다니면서 정치적인 테러를 가하고 있는 이 집단에서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백골단 행세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폭력 행사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속 우리는 기자들이 면밀히 추적하면서 저 사람 활동 하나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이제 의무가 생겨버렸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좀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김정현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제가 조금만 추가하면 저 친구가 월간조선 기자 출신이에요. 아,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때 국임당에서 공천을 받고 싶었어. 용산에 아. 근데 안 됐어. 예. 안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국임당이랑은 별로 관계가 안 좋은데 그래요? 좀 전 목사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전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저런. 싶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사진을 띄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 맞아요. 월간조선 출신이라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계속 써줘요. 오늘도 2개가 나왔고 엊그제도 계속 나왔는데 대단히 고무적으로 느껴지게 기사를 써요. 이를테면 하얀 헬멧 백골단, 반공청년단 출범, 윤관저 사수 네, 막 이런 네, 식으로 네. 출범이란 말은 그렇죠. 불법 폭력 조직에다 쓰는 말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써주고 이것도 조선일보 기사인데
지금 저 부제거든요. 민간 수비대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방금 우리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리가 뭐 팔레스틴 해방기구도 아닌데 민병대의 어떤 틀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흉내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방독면도 구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저게 뭐 자기들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은 경찰이랑 그 맞붙었을 때 자기들을 최소한 네.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네. 그것은 맞붙는다는 자체는 폭력적 물리적인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데 전 목사한테는 이용 가치가 그만큼 큰 네, 위험한 한번 단체죠. 좋습니다. 지금 저 말 한번 들어보고요. 싱크 한번 들어보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방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왜 그야말로 이렇게 살을 칼로 애는 듯한 바람 속에서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쥐세우면서 한남동에서 백골단은 방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하는 것은 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네, 국회의원 자, 자격이 저기서, 없다는 네. 비판이 막 쏟아지니까 사실은 좀 반성하는 모습 보이긴 하는데 윤리위에 회부되는 거죠. 저 경우는 사실은 그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금 그 대통령의 내란 속에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 영장을 막겠다 내지는 방해하겠다. 그것도 좀 그 뭔가 폭력적으로 내전까지 암시하면서 그 방해하겠다는 것은 저거는 내란 폭동의 가능성을 암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서 이걸 방해를 하겠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겠다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선언을 하는 자리를 현직 국회의원이 저렇게 주선을 한 것은 저거는 적어도 공범 내지는 매우 그 내란죄 부하 수행 정도는 네.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김민전 의원은 비판이 쏟아지고 나니까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런 류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글을 날리고 바로 저는 잤다고요? 제정신인가 아. 그 사고를 치고 네. 그냥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지금 무릎 덮개처럼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 잘 흐름을 준비를 하고 온 보고 거죠. 자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진짜 바람인가. 저 준비된 것 같아요. 저건 무릎덮개는 아니고 잠바 같은 거 같은데. 어쨌든. 저 이제 네. 어떤 사람이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내전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내전이다 그러면 본인 그 공권력 행사에서 맞서서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말은 이제 KKK 자경단 또는 민병대처럼 저가 무기를 들고 싸워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유도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네. 그거를 국회에 와서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주선을 해요. 심하게 제가 비유를 하면 조직폭력배 대한민국 어떤 경찰이나 검찰이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렇게 안전한 것은 조직폭력배만큼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남미나 미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것은 조직폭력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죠. 국제마약 조직이 만약 국회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데 나 마약 한 거 없는데 마약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마약을 내가 공권력이 나를 제압한다면 이걸 위해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누가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국힘에서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김민전 실수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비정상 그리고 망상가도 아니고 기자 출신이 자 40대 초반의 청년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저것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부분까지 그러면은 수용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범위는 무엇이냐라는 걸 따져보고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아니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얘기가 좀 정리 이제 돼 가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지금 저에게 들어온 첩보 하나 여기서 단독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원래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한다 이런 얘기 이제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일은 안 한다. 네, 내일은 집행 안 한다 이런 얘기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생각해봤더니 그 경호처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10일 날 오라고.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제 안 올 거가 뻔하니까 안 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에 들어가서 할 것 같이 지금 보입니다. 토요일 날. 근데 어쨌든 제가 받은 첩보가 그렇다는 거고 또 수시로 이게 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스펙스에서 단독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태균 씨가 나눈 카톡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는 게 이제 강혜경 씨 주장이었었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씨는 그런 거 아니다. 난 여론조사에 대한 보고를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지금 카톡이 엄청나게 지금 뉴스타파 발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과거 윤석열 씨의 발언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뭐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게 2024년 11월 7일 날 윤석열 씨가 우리 국민에게 또 거짓말한 모습인데 사실은 저와 관련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그 카톡에 주고받은 내용으로는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아니다라고 하는 카톡의 내용이 사실은 검찰에서 11월 4일 날 수사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되어서 그 명태균 씨가 사용했다는 PC의 포렌식한 내용으로 밝혀진 내용이었다는 건데요. 11월 4일 날 아니라는 게 검찰 보고서로 나왔는데 11월 7일 날 버젓이 나와가지고 윤석열 씨는 난 그런 적 없다.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뉴스타파의 보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11월 4일 날 이제 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는데 그 대검에 올리고 뭐 윤석열이 받겠죠. 그걸 안 받다고 뭐 제가 증거가 없다고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고받고는 큰일 났다.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본인도 아마 기억을 잘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구나. 단순히 김영선한테 공천권을 줬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산업단지 문제도 나왔을 거고 무엇보다도 여론조작과 관련된 것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제는 여론조작과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았다. 조사까지 하라고 지시한 내용까지가 이제 공개됐는데 오늘 내일 공개될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아예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아예 저 전문을 다 공개를 하죠 국민들한테. 네네, 그 얘기도 이런 있어요. 이제 계획까지 갖고 있다던데 그런데 그 날짜가 11월 4일이면 아마도 이제 보고를 받았던 것이 5일, 6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뭐 좋겠습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보고를 했다고 봐야 될 거고 그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렇게 나왔다. 그러면 내일 당장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갈지도 모르는데 네. 왜 뻔히 드러날 걸 알면서도 저렇게 입벌구를 했느냐. 네. 결국에는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빨리 비상계엄으로 가버리자라는 것에 저는 스모킹건이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타파에 보도된 뉴스타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씨가 입당하기 전인 2021년 6월부터 명태균 씨하고 소통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여론조사 보고서를 명태균 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바로 그 조작을 지시했다는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도 이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고맙다는 뜻으로 충성, 네, 충성 이런 말을 하면서 윤석열 씨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내가 오후 4시 20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보고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이죠. 화면에 보입니다. 일단 제 남편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 어쩌고저쩌고 입력해 놓으세요. 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2021년 7월 3일자 전국 정기
11차 비공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을 쫙 보내드리고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김건희 씨가 네 충성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요 보고서 관련해서 뉴스타파의 이 단독 보도로 창원지검은 지금 매우 심기가 불편하다. 이거 도대체 누가 흘렸냐 뭐 이런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페인팅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내놓지 마라. 우리가 흘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요. 요 얘기를 한번 우리 직접 봉지욱 기자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기욱 기자께 이제 전화 연결을 하고요. 네. 그 전에 다른 분이 의견 좀 말씀 주시면 제가 전화를 아,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럴게요. 제가 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드려볼게요. 네. 지금 윤석열이 그 명태균하고 두 번은 만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네.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게 네. 명백히 증거로 드러난 맞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대선 여론조사를 윤석열이 직접 받았고 김건희도 받았고 그것이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창원지검이 네네. 이걸 조사를 하고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드러난 만큼 네. 윤석열, 김건희를 반드시 소환 조사하고 여기에 네.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지금 봉지욱 기자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봉준입니다. 네, 이번에 아주 뉴스타파에서 엄청난 기사를 또 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결해서 더 우리가 놀랄 만한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우선 기자님, 이 예.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이번에 특종을 터뜨리신 거라면서요. 예. 그 경위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뭐 다른 언론 기사 보니까 네. 뭐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 있는데. 창원지검이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검찰이 잘 생각해야 될 게 검찰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결정적인 물증을 갖고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때 내부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을까? 그러면 자기들은 자신들을 좀 돌아보라 이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창원지검에서 이 뉴스타파의 보도는 증거 자료를 증거 기록을 복사해간 이 사건의 변호인단들이 흘렸을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얘기 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유출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애들은 보면은 왜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보도했던 건 뭐냐면 네. 왜 검찰 너희들은 이렇게 유력한 결정적인 물증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냐는 게 저희의 보도 결과 그 목적이거든요. 포인트죠, 그렇죠? 예, 네. 보도 포인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이거 어디서 났어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예를 들면 그 미국에서 있었던 뭐 펜타곤 페이퍼스 보도라든가 네. 워터게이트 보도라든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국방부 기밀 문서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출돼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언론이 확보를 해서 보도했을 때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찰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카톡 10개 나오면 10개 나왔다고 뭐 보도하고 발표하고 또 대통령 부르고 뭐 100개 나오면 그때 또 100개 나왔다고 또 부르고 뭐 매번 그렇게 부르냐. 우리 다 수사상 전략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부르려고 그때 안 부른 것 뿐이다. 뭐 이렇게 또 변명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면은 뭐 안심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검찰이 왜 윤 대통령 부부를 사실은 소환 조사하지 않냐 이 거짓말쟁이들을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겠고 두 번째로 검찰 수사 보고서에 280개 정도 되는 이제 카톡이 서로 주고받아졌다는 게 나왔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보도했던 것은 이제 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란 게 네. 명태균이 뭐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줘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의혹이 성립이 되려면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서 전달을 했다.
요게 이제 전제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 언론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못했죠.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의미가 뭐냐면 명태균이 뭐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든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든 다 포함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네네.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뭐 조작했대 만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무료로 그걸 받아보면서 심지어는 뭐 질문도 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받아본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여사가 오죽하면 충성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등 꼭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김건희 씨가 명태균 우리나- 씨에게 윤석열이 꼭 1등 해야 된다. 여론 조작을 거의 해달라 이걸 흡수하듯이 암시한 하는 거네요.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뭐 여론조사, 그러니까 명태균식의 여론조사, 네. 특히 수치를 조작하는 걸 떠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뭐 명분 갖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대통령 그거 몰랐다라고 해버리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모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명태균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상대로 표본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가 이게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물증이라고 보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이런 걸 보고 불러야겠죠. 아니면 그렇죠. 최소한 서면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하지 않았고 내란이 일어나니까 지금 사실상 제가 이제 되게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강혜경 씨만 왜 그렇게 주구장창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강혜경 씨는 지금 기소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러면서 강혜경 씨를 마치 자기들의 수사 도우미처럼 막 쓰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도 수사를 받아봤지만 개인의 삶이 엄청나게 피폐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뭐 조사한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검찰의 이 수사 방식에 대해서 강혜경 같은 국민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똑같은 국민인데 강혜경은 막 불러다 그렇게 해도 되고 윤석열, 김건희는 도대체 뭔데 네. 이렇게 결정적인 확실한 물증을 갖고도 부르지 않았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또 이제 여기서 질문할 거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뭐 공짜로 했느니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전부 다 왜 윤석열이 갑자기 12월 3일 날 내란 선포를 했느냐, 비상계엄 선포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었는데요. 예. 결국은 트리거가 된 게 이 명태균 게이트 혹은 강혜경 게이트 이런 식의 카톡 내용이 결국은 보도될 것을 알고 좀 한 거 아니냐,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의심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명태균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니까 네. 280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에서 이 정도 내용이면 만약에 명태균이 숨겨놨던 그 황금폰이란 거 3대 그리고 USB 하나가 나왔을 때 파급력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 계엄 선포하기 전에 명태균이 그걸 원래 박주민 의원한테 주려고 했는데 뭐 이제 검찰에 줘야겠다 뭐 이랬거든요. 네네. 그 상황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 수사 공개한 그 검찰 수사 보고서가 대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나 민정수석실 통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프로세스가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인 사람이 자기에 대한 내용을 네. 당연히 대검으로부터 보고받았을 거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구나 그 상황에서 명태균이 자기 폰까지 제출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다른 대안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실은 저 PC에서 나온 자료들은 저들만의 카톡 대화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대선 후보, 대선 주자급 의원들에 대한 것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공개할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는 게 재밌는 건데 김종인 네. 전 위원장이 뭔가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아, 왜요? 왜냐면 주로 명태균에 의존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맞고 여러 가지로 2021년도 본인이 비대위원장 네. 할 때부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김진태 도지사 네. 김진태 도지사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이거 다 공개되면. 네. 그래서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차라리 처음부터 걸렸을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됐는데 뭐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거짓말하잖아요. 네. 이준석 의원, 김종인 위원장, 뭐 김진태 등등등 제가 볼 땐 다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검찰에서. 맞습니다. 예. 하여튼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추가로 한마디. 지금 공개할 것도 네. 좀 오늘 단독으로 여기서 공개해 주시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예를 들면 예. 심각한 게 있고 예를 들면 명태균이 했던 일 중에 국정 개입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박근혜 국정농단 때 최순실 국정농단 때 최순실이 연설문을 고쳤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명태균은 최순실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예요. 우와. 네. 혹시 뭐- 연설문을 고치거나 네. 뭐 캠프에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이 상임 그 경선 캠프에서 상임 선대위원장이 되는데 네. 상임 선대 본부장이 되는데 그 명태균이 한 인사입니다. 오. 명태균이 추천해서 이제 대선 후보가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것도 있고 작게는 어떤 뭐 명태균이 뭐 고성국 TV랄지 이런 유튜브들을 움직여가지고 윤 대통령 그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 플레이, 예, 뭐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해외 순방을 갔는데 순방 현지 일정 같은 게 네. 명태균이 주술적인 조언을 하면서 뒤바뀌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게 그래요? 있나 보다. 네. 그 여왕 장례 목감이 실제 그 카톡 대화에서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창작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 예.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태균의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주술적인 저희가 봤을 때 근거,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네. 뭐 예를 들면 꿈 얘기, 자신의 꿈 얘기 뭐 이런 거래요. 네. 꿈 얘기를 하는데 순방 현재 일정이 바뀝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아니, 선언하는데 결과는 예. 일어났어요. 그렇게 현재 일정이 바뀐 게 결과는 일어났는데 그때 딱 나눴던 대화를 보니까 명태균이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 그동안 이제 설로만 존재했던 게 결국 증거가 있다는 얘기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명태균이 예. 자기에게 불리한 거, 뭐 내가 여론조사 보고서를 조작했고 이거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받고 요거만 부인하고 있고요. 네, 명태균이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서 막 호언장담한 거 있잖아요. 네. 대부분 사실입니다. 아, 대부분 사실이란 게 이제 공개될 걸로 보고 저희들하고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봉 기자 오후 1시 10분에 나오시기로 했죠. 그때 뵙고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진짜 충격적이네요. 지금 우리가 이 구테타 직후라서 이 충격에 대한 이 민감도가 떨어져. 민감도 떨어졌는데 사실 이렇게 기자질 해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평생 한번 쓰기 어려운 기사예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게 최순실 게이트에서 결국은 이게 꼬꾸라진 게 그 컴퓨터에서 연설문 수정한 게 나와서 사실 그게 직접적이었던 것이고 네. 그거 뭐 탄핵 사유에서도 그거에 거의 뭐 키였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네요, 이건. 네, 좋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명태균이 결국은 계엄 스모킹이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게 결국에는 명태균과 나눈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대로 검찰에 제출이 되었고 그게 결국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인데 강혜경 씨도 이와 관련해서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방아쇠 스모킹건이 바로 명태균 PC에서 나온 이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대화 내용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 12월 3일 날 계엄 선포 딱 됐던 그 시간 이후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검찰 측에서 윤 대통령한테 조사에 관련돼 있는 스모킹건을 보고를 한 것 같다. 그래서 계엄을 일으킨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저한테 이제 확인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설마 어떤 보고가 올라가서 그걸로 계엄을 했다고? 아닐 거예요까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계엄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이제 정말 이제 확실시되면서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정말 잘못한 게 많이 있었구나.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구나라고 지금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강혜경 씨와의 인터뷰는 오늘 저녁에 지금 정계한 대표가 직접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거 말고 또 더 충격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부부의 소통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 이런 질문도 한 게 있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얘기하죠. 강희경 국장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에서 가져갔던 컴퓨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현성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저 명태균 씨가 직접 사용했던 컴퓨터고, 이제 저한테 이제 폐기해라고 지시를 했던 컴퓨터였는데,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갖고 와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 압수수색 당시에 제가 왔던 검사님한테 저 컴퓨터 본체가 명태균 씨가 썼던 컴퓨터다. 일단 이거를 갖고 가시라고 제가 드렸던 자료입니다. 자, 그 안에 실제로 김건희 윤석열 부부 또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소통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은 했습니까? 생각은 했었는데 제가 집에 갖고 왔을 때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는 컴퓨터가 일단 초기화가 돼 있었어요. 이게 뉴스타파에서는 일부만 지금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내용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일단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국정감사 나갔을 때도 이러저러한 일들을 다 이제 설명을 했을 때 국힘의 의원들이 다 저보고 전원으로 얘기한다고 약간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했었는데 지금 어저께 뉴스타파 보도를 보는 순간에 제가 했던 말이 정말 진실이 맞구나, 거의 100%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약간 안도에 이제 마음도 좀 놓이고 끝까지 이제 진실이 더 밝혀질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강혜경 씨가 살해 협박받았다 문자로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좀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는 우리가 다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강혜경 씨 말이 사실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내란도 정말 엄청났는데 네. 그 내란을 촉발한 게 윤석열 주장은 뭐 국회에서 탄핵을 일삼고 그리고 뭐 국정이 마비가 되고 헌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내란 계엄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마저 거짓말이었다. 지금 알고 보니까 오로지 자신과 김건희가 뭔가 이제 이런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 들통날까봐 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유로 계엄을 선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네. 지금 대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황당한 건 이거예요. 네.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총선과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계속 주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선관위도 체포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당연한 것처럼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가 불법 여론조사하고 조작하고 사실은 본인이 그 혜택을 다 받았던 진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고 뭐고 이제 다 걸렸잖아요. 그리고 공천도 이제 사인이 개입해서 배우자가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 이게 이제 명백하게 드러난 거고. 그렇죠. 명태균이 지금까지 나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강희경 쪽에 뭘 안다고. 맞아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강희경 쪽에 뭘 안다고. 저거는 저 밑바닥에서 식당 밑에 있는 강아지다. 그게 진짜였어요. 우리는 강희경의 진실 폭로를 보고 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명태균의 그 말을 접목시켜 보면 진짜 큰 거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짜 큰 거는 자 국정농단에 대한 것도 산단 이야기가 곧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것 외에도 아까 반도체 이야기 하셨죠. 네. 그것 외에도 상상 초월의 일들이 명태균의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터져 나오니까 명태균은 강혜경을 비하하면서 썼던 말이지만 그 비하하면서 썼던 말의 이면의 진실은 명태균이 말이 맞는 거죠. 저는 아주 상징적인 탁 꽂히는 한마디가 충성. 네, 충성. 예. 김건희가 충성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는 아주 절제돼 있지만 너 대단하다. 네. 너를 좀 내가 믿고 의지할게. 그 기존에 다른 그런 멘트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야. 이게 농담 같지만 충성이라고 할만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검찰이 이걸 11월 4일 날 이미 보고서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제 보고서로 총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받아본
검찰 수뇌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저 윤석열 끝났다. 저는 이번에 내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김용현 공소장이 잘 작성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내란 이후에 이렇게 빨리 정치적으로 스탠스를 정리했지라고 했는데 네. 이미 11월 4일 날 정리가 시작된 거야. 검찰 얘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야, 이거 윤석열 이거 끝났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내란 터지니까 에이 가자라고 결정한 거야. 매우 정치적입니다, 검찰. 자, 정확한 지적이고요. 저게 이제 11월 4일 날 보고서가 작성됐으면 올라갔으면 검찰 내에서 이제 찬반 양론이 있었겠죠. 창원지검에 있는 정유미 검사장은 도저히 못했을 거고, 대검에 올라가서 보니까 윤석열한테도 넘어가죠. 이거 아닌데, 이거 완전 끝인데라는 게 이제 이상호 기자의 지적이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추론해 보면 맹태균이 지금까지 나와서 언론에 엄청나게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허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더 심각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하나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아마 최초 공개일 것 같은데 김영선이 이제 공천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창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진영역에 김건희가 옵니다. 그리고 명태균이 만나러 가요. 열차 타고. 열차 타고 네.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90도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김영선이가 하는데, 거기에서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꼭 기억하고 계셔요. 김건희가 김건희가 네, 김영선에게 네. 그걸 명태균이 듣고 바깥에 이제 자랑을 하면서 본인은 빳빳하게 들고 가는데 김영선은 정말로 말 그대로 90도로 숙여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였다. 네. 근데 김건희가 시킨 대로 다 했고 결국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고 윤석열은 옥두가시였고 김건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바로 명태균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일부를 보고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저게 나온 걸 보면은 정말로 와, 김건희 공화국이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씨가 지금 마포대교 가서 경찰들한테 이거 지시했던 거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논평에서는 김건희 씨 차라리 4.10 대선 그 총선 출마하지 그랬냐라는 논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가 대선 출마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걸 접근한 것 같아요. 네. 윤은 그냥 런닝메이트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아까 우리 대표님 전화 통화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홍한테 이 자료가 가면 어떡해? 네. 그래서 이 홍이 자료를 1등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홍준표 지금 시장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용 당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만약에 윤석열처럼 활용을 했으면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라서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이제 최초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일이 터졌을 때 명태균을 취재하러 가기 전에 제일 먼저는 국힘 쪽에 최상단에 계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명태균이 사기꾼 같은데 대충 조사하면 이렇다라고 해서 실제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을 거래요. 그 엄청난 일이 뭡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공천 개입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래서 제가 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웃어요. 그럼 돈도 아니란 말씀입니까? 뭡니까? 열심히 취재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 당시에 말씀을 주셨던 이분이 그 뒤에도 제가 몇 번 뵙긴 했지만 다 알고 있었구나. 명태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분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에서 들을 위치에 있는 분이었는데, 명태균의 실체가 이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명태균한테 우연적으로 뭐 접근해서 취재를 했던 이런 면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실력자다, 허언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허언가, 약간 망상,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증거가 하나하나 나오면서 보니까 와, 정말이었구나. 어제도 제가 사실 명태균 대표의 부인한테 전화를 받고 욕을 엄청 들었어요. 제가 욕을 엄청 들었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명태균이 하여튼 존재에 대해서는 이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섬뜩하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명태균 씨가 나는 윤석열 씨는 대통령으로 만들긴 했죠. 이건 그 당시 나온 얘기. 만들긴 했지만 윤석열 씨는 5년 다 못 채운다. 임기는 한 2년 반 정도면 끝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윤석열 씨가 그때 3일 동안 삐져가지고 말 안 했다. 이런 얘기 그 전에 기사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JTBC 단독으로
명태균이 임기 단축 조언하니 윤 대통령이 나는 왜 5년 못하냐 하면서 격려했다는 그 증거, 빼박 증거까지 오늘 단독으로 또 지금 보도가 되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여러 얘기들이 결국은 다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나온 속보는 건진법사 그때 당시에 2018년도 지방선거 관련해가지고 1억 5천인가요?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영장 청구했을 때는 1억 5천을 진짜 받았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좀 안 돼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1억 5천 받은 것에 대해서 검찰이 또 증빙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다시 영장을 재청구를 했다는데 이게 또 기각이 됐답니다. 야, 건지는 결국 못 잡나 봐요. 참 황당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전현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전현 의원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준비한 싱크가 제가 있죠. 얘기가 안 나왔네요. 없나 봐요.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동훈 공수처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없나요? 언론을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짜뉴스 괴담의 진원지가 되시는데 저희들은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도주설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체포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은희 서초갑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방송 봤잖아, 나왔잖아, 찍혔잖아. 도주했다더니 왜 너 거짓말하니? 그 사과해라 이랬더니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철규 의원이 또 막 오동훈 공수처장한테 뭐라고 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평상시와 다르게 엄청 따박따박 모든 대답을 다 잘했다. 네. 이런 얘기도 지금 확인이 오늘은 되더라고요. 굉장히 공수처장이 결기 있게 얘기했고요. 네. 이미 이제 굉장히 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근데 지금 조은희 의원의 경우에도 명태균 지금 게이트에 관련돼 있잖아요. 네. 이 국힘 의원들이 사실상 아까 우리 정기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 이 명태균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연루된 사람도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선 뭐 유력 주자들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내란 특검이 198표,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이 196인데 국힘 의원들이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특검에 여기에 명태균 특검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이래서 김건희 특검을 더 열심히 막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원래는 저런 분이 아닌데 지금 저 관저까지 쫓아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하고 이런 거구적인 이런 변신을 하는 것이 이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태균께 다시 터지면서 드는 생각이 왜 저 44명, 45명의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이제 한남동으로 몰려갔을까? 네. 정광훈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나는 아니다. 김건희일 수 있다. 김건희가 감옥 가잖아요. 다 불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제가 이제 저기 나와 있던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여튼 추론되는 선이 하나 있어요. 연관이 상당히 많이 돼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줄만 서면 다 됐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잘 아는 분이어가지고 뭐 대구 분이시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명태균한테도 엄청 나오죠. 그리고 김건희 있죠. 또 본인의 그 최은순 씨와 관련도 또 있죠. 뭐 이런저런 것들이 확인하려고 마음먹으면 엄청 나와요. 거기에 또 MB 정권에 실체 누가 있고 이건 지금 보도도 안 된 내용이에요. 네. 그럼 왜 저렇게 나서서 국민의 편에 서가지고 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왜 자극을 해서 그게 나올 텐데 그 명태균이 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김건희 앞에서 저렇게 방어벽을 쳐주느냐? 김건희가 무서워서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인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 김건희를 반드시 내가 보호해야 되는 사유는 아무리 찾아와도 없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세가 기울고 나니까 분노가 생기는 것보다는 대세가 일단 결정되고 나서 보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되게 정치 오래 했다, 또 대선 후보감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명태균 씨를 안 걸린 사람이 사실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왜 윤석열 씨를 저렇게 지키려고 하나, 결국은 다 연결해보면 자기네들도 위험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렇게 또 합리적인 추론이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준표 시장도 저 대선 출마하는 게요. 대선에 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명태균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봉지욱 기자도 취재한 게 많이 있고 저희들도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요즘 하도 큰 사건이 있어서 못 다루지만 저분 정치하기 어려울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다 연결돼 있어요. 윤한홍, 권성동, 윤상현 이렇게 아마 왜 명태균 씨가 솥에다 삶아 먹었다고 하던 그 3인방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분들을 축으로 여러 초선 재선까지 다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근데 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대가 김상욱 의원한테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가라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차라리 나가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리지 의원은 초반부터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얘네가 죄송합니다. 국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동료 의원이라는 자들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체포영장 집행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지는 좀 연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정준 경호처장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다. 10일날 3차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요. 거기 나올 수도 있다. 사실은 요게 조금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변호인을 선임했답니다. 변호 선임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내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출석 요구 지난 7일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다음에 나를 체포하려고 하니 좋다. 내가 한번 나가가지고 한번 좀 막아보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생각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 시간을 끌려고 하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끈다. 네. 예. 원래 이제 내일 10시에 출두해라 이렇게 소환을 이제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변호인을 선임 안 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만약에 출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변호인이 이제 경찰하고 다시 일정을 조율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 이건 이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측에서 그동안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시간 끌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호의 선임과 출두 일정 조율하면서 시간 끌고 또 그러면 윤석열 체포를 좀 더 지연시키고 이런 전략인데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내일 만약에 원래 예정이 돼 있다면 재집행이 내일이라도 당장 집행을 해야 되고 이 경호처장의 경우는 현장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 시간 끌기에 결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애초에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영장도 신청하고 강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획을 짰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나리오가 좀 엉켰다. 이들의 이제 태도 때문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박 처장이 출석하면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다고 하고 윤석열 씨 측에서도 헌재 내가 재판에 나갈 테니 나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해달라 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다들 지금 작전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작전이 변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태를 이제 정확하게 바뀌니까. 인식하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발악의 수단을 찾는 것이냐?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고 뭐 지금 박종준 나오면 긴급 체포했어 영장을 치고 그리고 조치하는 거는 현장에서 압수수색 긴급 체포 진행하고 이걸 그냥 병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뭐 가지고 작전을 따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시당초에 우리가 박정준이 누군지도 몰랐고 박정준 잡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대열 이탈 와해시키는 하나의 작전으로서 가져갔던 것인데 지금 박정준 하나가 내일 오내 만에 해가지고 스케줄을 긴급 체포를 하나 아니면 현장에서 영장 집행하나 그냥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고 하는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경호처에는 이미 그 단일대우가 무너진 상태예요. 확인해 보니까 뭐 다들 뭐 확인이 되시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냥 오면은 그냥
그 비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혹시 말해서. 국회에 계시면 지금 경찰에서 이제 단일 대우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뭐 한 뭐 2천이 가든 3천이 가든 다 끝내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 나 그냥 차출 안 될래, 나 좀 빠질래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 지금 좀 혼선이 온 건 아니냐라는 건데 혹시 정보가 있으신가요? 일단 경찰이 특히 국수본의 경우에는 이번에 영장 집행에 대해서 매우 의지가 있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가 이번에는 집행을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혼자서 그러니까 이 체포하지 않은 채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끌고 오겠다. 그러면 뭐 몇 박 며칠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체포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요, 그 경찰 특공대랑 뭐 헬기 이런 거 뭐 요구받은 거 없다. 경찰 입장이 오늘 나왔거든요. 국수본 입장으로. 네, 그런데 그런 특공대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죠. 이거를 공수처에서 요구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 도대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거죠? 부분은 지금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게 경찰발 국수 그다음에 뭐 공수처발 이렇게 막 서로 다른 얘기가 많이 나고 혼선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은 제가 알기는 경찰 국수본의 주도로 사실상 거기서 정권을 가지다시피 진행이 되는 거라 뭐 공수처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국수본에서 전적으로 그 책임하에 집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바가 이제 작전상 좀 조용하게 있고 이런저런 그냥 말이 안 나오게 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실행해서 바로 한 방에 끝내버리는 이런 걸로 가길 기대하기도 하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국민들 추운 데서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답답하다, 빨리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저 오늘 밖에 나갔다가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이 그냥 칼바람으로 얼굴을 막 싹싹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렇게 추운 날이 있었나 해서 내가 너무너무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공조본에서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이런 각오로 아마 플랜을 계속 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믿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